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최만세입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그래도 선방하고 있네요. 코스피가 0.99% 거의 한 1% 가까이 오릅니다. 2480.25를 가리키네요. 외국인 500억, 개인들 930억 매도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 애들이 91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 1.2%, 하이닉스 0.9, LG엔솔 0.8% 오르네요. 오늘 현대차 5.2% 급등합니다. 우선지 0.5%고 기아가 4.3%, HD현대중공업 0.1%, KB금융 2.5%, 네이버 0.9% 오릅니다. 오늘 3반은 0.48, 하나유로스피스 2.65, 셀트리온 1.68%, 오늘 좀 빠지네요. 코스닥은 0.27% 상승 710.87 가리킵니다. 외국인 870억, 기관 370억 매도, 개인들이 1330억 매수합니다. 오르는 종목은 HLB가 2.6%, 레인보우 0.18, 코롱티슈진 0.2% 오르고, 알테오제는 빠지네요. 1.8, 에코프로뱀 1.38, 에코프로 2.3, 휴제리 3.4, 클래시스 1.1, 리가캠 1.89, 파마리서치 0.96% 현재 빠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참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트럼프 때문에 아주 다 그냥 조져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저 인간 때문에 큰일이네요, 진짜. 전자제품 상호관세를 면제를 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애플이 좀 올라긴 올랐어요. 그래도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 대중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기술주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점에 투자 심리 좀 개선이 됐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312.08포인트 올라서 4524.7개 거래 마쳤고 S&P 500은 42.61포인트 올라서 5405.97, 나스닥은 107.03포인트 상승해서 16,381.48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증신을 환호를 했는데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에서 주말간에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고 여기에는 트럼프가 부과하는 그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애플 등 빅테크들이 이제 대중 상호관세를 피해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다 보니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업종별로 이미 소비를 제한 모든 업종이 올랐는데 부동산은 2% 이상 올랐고 유틸리티, 소재, 그리고 산업, 의료, 공간, 금융, 필수업이 1% 상승했어요. 기술업종은 강보합에 그쳤는데 애플만 2.2% 올랐네요. 기대가 반영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다시 3조 달러를 돌파했고 반면에 메타는 2% 이상 밀렸네요. 아마존도 1%대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가 자동차 회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자동차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GM이죠. 제너럴 모터스 3.46, 포드가 4.07% 상승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더라고요. CSI 중국 인터넷 ETF가 이날 4% 넘게 올라가지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트럼프는 중국산 주요 전자제품의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팔란티어는 나토가 이 회사의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전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올랐고 크리스토퍼 미 월러 중앙은행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가 높게 유지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보다 완만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둔화가 상당하고 경기 침체마저 위협한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FOMC가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을 선호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기대 설문 조사에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6% 나타났습니다. 전월 3.1에서 0.5% 정도 뛰었고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토에 보니까 FED가 6월 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전날 마감 무렵 24.3%로 올라섰네요. 반면에 0.5% 인하할 확률은 13.7에서 11.4%로 소폭 하향됐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6.67포인트 내려서 30.89를 기록을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높아요. 30.89면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하여튼 미국주는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잘 올라가다가 좀 꺾이더라고요. 꺾였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또 골 때리는 게 보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할 때는 치명적이겠죠. 미국이. 전문가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중국과 무역관계를 끊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중국으로서도 자신들 역시 상처를 입을 각오로 가장 강력한 카드죠.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서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정말 팔기 시작하면 미국으로서는 각종 금융상품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이자 상승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하고 개인과 기업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에 따라서 경기 위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 역시도 팔지 않고 보유한 나머지 달러 자산의 가치가 그런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도 경제 그 전쟁 속에서 미국의 타격을 입힐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7,608억 달러,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수탁계좌를 통해서 보유한 미공개 금액 등을 고려하면은 중국의 미국 국채 실제 보유액은 1조 달러를 웃돌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 등비액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물가마저 치솟게 만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공포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시중 금리 인상을 부르고 이 가격이 하락한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건전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시중 공급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부도기업이 늘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전망도 이어집니다. 이 경우 채권 시장이 마비되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적인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서구관세 부과를 일시 정지한 것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중국이 국채 팔기 시작하면 난리 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상황은 그렇고요. 성장자는 오릅니다. 그래도 56,800원, 600원으로 올라주네요. 장중에 57,100원까지 갔었는데 이 정도면 뭐 선박합니다. 떨어지지 않은 거 해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외인들 들어옵니다. 97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 우선주는 어떠냐? 우선주도 뭐 한 0.64% 46,850원, 뭐 9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장중에 47,100원까지 갔는데 아쉽지만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네요.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도 보니까 0.78% 181,5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